바른정당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만 해도 입장차가 달라 대선의 남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이전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주를 국내 제3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협력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 대비해 전주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호 전북현대와의 연습 경기도 갖고 기량을 점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바른정당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가 도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도내 의원들만 해도 입장차가 조금씩 다른 데다 대선 판도를 뒤흔들 마지막 변수여서 관심이 높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임실 장날을 맞아 지원 유세에 나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바른정당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당 대표로서 분명한 단일화 연합연대 없다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위원장도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안철수 후보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인 단일화는 않겠다라고 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을 했고,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다른 당의 후보들이 사퇴하고 들어온다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뭐 그분들이 사퇴하고 우리를 도와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거절할 이유는 없는 거죠. 지난달 유성엽 의원과 황주홍 의원 등은 한때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었다 해서 연대나 협조를 끊을 필요는 없다며 폭넓은 연대를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손학규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은 단일화를 적극 모색하는 편입니다. 호남 의원들이 대다수인 국민의당으로선 후보 단일화에 나서는 즉시 호남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단일화 변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 역시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도내 출향 인사 모임인 재경 전북도민회가 문재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어제 열린 재경 전북도민회 지도부에 문재인 지지 기자회견은 300만 재경 전북도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한 지도부의 줄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회 등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겨울 전 국토를 뜨겁게 달궜던 촛불 민심의 요구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까요? 김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우리 주민입니다. 상식 안에서 국민들이 정말 자기 할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 하지만 대선판에는 여전히 네거티브 공방과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의 문제를 돈으로 따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투표합니다. 주권자들은 촛불 대신 이번에는 투표권을 손에 들었습니다. 각자의 후보 선택 기준을 나누고 새로운 정책도 제안합니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안정된 일자리를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만연했던 정치 혐오를 넘어 정치와 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촛불 광장을 함께 지나온 시민들에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일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발족한 주권자 전북 행동은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모은 시민 요구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그저 호감이 아닌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위해 후보 공약을 정리한 사이트도 운영합니다. 선거 풍토랄지 또는 후보자들의 자기 정책 준비랄지 이런 과정에 장기적으로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 광장의 기억을 공유한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일으킬 변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으로 이전해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을 자축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역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전주를 국내 제3의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협력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힘찬 축포 소리와 함께 꽃비가 흩날려 전북 이전을 축하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말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 문영표 이사장의 구속으로 기념식 개최도 2달 가까이 늦어졌지만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전라북도의 기쁨, 전주의 기쁨이 되도록 특별히 지역의 금융 인재를 양성하는 일을 저희가 산학 협력을 하는 것을 시작을. 도내 대학 총장을 모두 초청해 전주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도 전주시대 개막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공헌을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시고 또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기금본부가 LH 경남 이전으로 상처받은 전북을 치유하는 희망이 되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문형표 장관의 전례를 거울 삼아 독립성 유지를 역설했으며 지역과 함께 호흡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영기금, 농생명 특화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금융산업과 마이스 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전국을 반영해 행사는 간소했지만 전북과 상생하며 15년 뒤 기금 2000조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소중한 자리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영화의 거리 전주돔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배우 하지원, 박해일, 수혜 등 국내외 유명 감독과 배우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열흘간 계속되는 이번 영화제는 58개국 229편의 영화가 상영되며 개막작은 헝가리 영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몸과 영혼이 선정됐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개막전을 대비해 전주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강호 전북현대와 연습 경기를 갖고 기량을 점검했으며 경기장 시설에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프로축구 부동의 1위인 전북현대를 맞아 분전합니다.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에서 활약 중인 이승우와 백승호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성인 국가대표가 포진한 전북은 20세 이하 대표팀에게는 분명 버거운 상대. 하지만 예선 같은 조인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상대입니다. 훨씬 더 스피드와 파워와 모든 면에서 기량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우리가 섭득해서 우리가 좋은 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 대표팀은 지난주부터 전주에 훈련장을 꾸렸습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잔디 적응도 하고 조직력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개보수로 달라진 경기장 시설의 만족감을 나타낸 대표팀은 지난 월요일 전주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잔디도 좋고 응원석도 다 좋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전이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대회 열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개막전 티켓은 전체 좌석의 절반인 19,000장이 팔려나갔고 이번 주말에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전주에 옵니다. 이승우 선수나 백승호 선수 오고 그래서 저번에 4강까지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결승이나 우승까지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막바지 구슬땀을 흘린 대표팀이 다음 달 다시 찾은 전주에서 강팀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드넓은 호남 평야에 물줄기를 대는 백파제 통수식이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넉넉한 봄비로 올해는 저수량도 풍부해 벌써부터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둘, 셋! 통수식 참가자들이 버튼을 누르자 시원한 물줄기가 수문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한 줄기 물이 100갈래로 갈라진다는 백파제 행사로 농민들에게는 영농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좋은 기후가 되어서 풍년농사를 지었으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곳 낙양관리소를 통해 수확기까지 약 3억 8천만 톤의 물이 호남 평야에 공급됩니다. 이달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은 평년 수준인 82%, 저수율 60% 미만 저수지는 전체 400여 곳 중 한 곳에 불과해 영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물 관리도 이루어집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자동 계측기를 설치해서 물 수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관리 같은 것은 드론 등을 이용하게 되죠. 겨우내 갇혀 있던 물줄기는 힘차게 흘러 호남 평야를 적시고 풍년을 원하는 농민들의 든든한 젖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군산에서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오늘 낮 1시쯤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컬러 복사기로 인쇄된 5만 원권 위조 지폐 6장이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섰습니다. 은행은 현금 자동 인출기에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는 고객의 신고로 지폐 홀로그램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멸종위기 2급인 삭과 담비, 하늘다람쥐가 지난달 공원 내 13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통해 속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무소 측은 이번 관찰로 자연 생태계 보존과 서식지 안정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좀 더 체계적인 관리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대우조선에 선박 10척의 건조를 맡기고 2조 9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군산조선소에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협은 오는 7월 발주될 1조 6천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응 지침을 학교에 배포하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실외 수업을 자제하고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조치사항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농도 예보가 발령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라는 행동 요령을 문자로 고지하고 미세먼지 안전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언론학회와 지역 민주언론 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방송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방송정책 핵심 과제로 지역성 명시와 수도권 중심 탈피, 독자적인 재원 마련을 주장했으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서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